반갑습니다. 건축 시공기술사 한 달만 따라해 보시면 합격이 보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건축 시공기술사를 강의하는 전병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콘크리트 공사의 배합 설계에 대한 수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합 설계는 레몬콘 공장에서 다 만들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시공 과정에서 잘못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콘크리트 자체의 품질은 어차피 레몬콘 공장의 배합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배합 설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콘크리트 공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암기 과목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론을 잘 이해했을 때에 많은 것을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콘크리트에 대한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콘크리트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합 설계, 콘크리트 배합 설계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배합 설계라는 것은 모두 다 레몬콘 공장에서 하죠. 레몬콘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 실무와는 좀 관련이 멀다. 개요에 해당했는 것을 보면은 이제 레몬콘을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 물, 골재 및 토나제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배합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비율로 배합하는 것을 설계라 하죠. 배합 설계라 한다. 다른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배합 설계 순서 이거는 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한 내용들은 칠판 강의를 통해서, 또 배합의 선정 방침이나 배합 기준 및 관리 이러한 것도 완전히 이론적인 측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칠판 강의를 통해서 집중력 있게 이렇게 배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발 방향은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재한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이러한 수식들이 어렵다 그러면은 다른 교재를 통해서 내가 하기 편한 편한 내용들을 이렇게 물시멘트 비 이런 공식보다는 이게 더 쉽겠다 그러면 이렇게 대체해 놓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여백을 통해서 항상 내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기술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해되고 쉬운 내용이 있으면은 여기에 메모를 해 두었다가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기술사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딱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기 편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이번 시간의 모든 내용들은 이론적인 것에 모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칠판 강의 때 이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 대한 실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합 설계는 1m 이 가로 세로 높이 1m인 1세제곱센치에 대한 콘크리트 재료가 무엇이 들어가느냐,
요 일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자, 굵은 골재도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장골재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시멘트와 물이죠. 그러면 이거는, 자, 골재는 굵은 골재와 장골재, 골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배합 설계라는 것은 이 골재와 시멘트, 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혼화제가 들어갑니다. 혼화제, 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섞어서 우리가 필요한 그 콘크리트 강도를 낼 수 있도록 이제 배합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배합 설계인데, 이 배합 설계는 이제 레미콘 공장에서 다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배합 설계의 종류가 시방 배합이 있고 현장 배합이 있습니다. 현장 배합. 그러면 시방 배합이라는 것은 시방 규준에 의해서 정해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설계자가 이 콘크리트를 하는데 원칙적인 그 배합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규칙적이고 원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현장 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공 현장이 아니라 그 레미콘 공장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레미콘 공장에서 재료를 하차하는데 여기에 물론 이제 지붕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뭐 재료를 굵은 골재, 작은 골재 이렇게 재료를 두는데, 비가 오는 날 혹은 이 재료가, 골재가 이 강가 모래가 아니고 석산에서 채취해서 만든 골재다, 이러면 상황이 다 다르겠죠. 이 시방에 말하는 그 원칙적인 내용과 다르단 말입니다. 그 함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겉은 100% 건조하고 속은 그 100% 그 함수가 들어있는 상태를 원칙으로 한다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그거와는 약간 다르다. 그리고 굵은 골재를 여기에 채워둬도 그 중에 일부가 장골재가 있다. 그리고 장골재를 채워두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 굵은 골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시방 배합은 5mm 채를 기준으로 해서 100% 통과하는 거, 이거는 그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방 배합과 현장에 있는 것은 다 다르죠. 그러면은 이것을 현장 배합에 맞게 하는 것이, 현장 배합이라는 것은 시방 기준에, 시방 원칙에 대로 맞게 하는 것이 그 현장 배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요 전 단계가 이제 이 배합 설계의 순서입니다. 먼저 처음에 알아야 될 건 FCK, 두 번째는 FCR. 요거는 이제 이 구조물을 건축하는데 이 설계 사무소에서 이 구조물을 청수와 규모와 그리고 그 구조의 보의 간격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MPa 정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계 사무소가 정해주는 그 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설계 기준 강도가 정해지면 이제 레미콘 공장에서 배합을 해야 되는데, 이 배합을 했는 강도가 이거보다는 훨씬 커야 되겠죠.
건축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강도가 27MPa라고 정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배합해서 강도를 측정하니까 25밖에 되지 않더라. 이러면은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레미콘 공장에서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크게 되도록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시멘트 강도, 물 시멘트, 슬럼프치. 그러니까 시멘트 강도가 정해지고 거기에서 물을 어느 정도 넣어서 물 시멘트 비를 하면은 이 강도와 콘크리트 강도와 관련되는데, 슬럼프치는 시공상의 어떤 이게 슬럼프치는 자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물기가 묽었냐 굳은 상태가 빡빡하냐 그걸 아는 수치입니다. 기준으로 하는데 현장 시험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레미콘을 채워서 이걸 벗겨내면은 무너지겠죠.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 얼마나 무너지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이 많거나 굉장히 묽으면은 많이 퍼질 것이고 이게 수치가 높아질 것이고, 이게 빡빡하면은 이 높이가 이 수치가 굉장히 적게 나타나겠죠. 그래 적을수록 이렇게 빡빡하다. 그래 시공하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묽은 거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굵은 골재 최대 치수, 그 다음에 장골재, 그 다음에 단위 수량. 요거는 골재 재료에 관한 겁니다. 굵은 골재, 장골재, 그 다음에 물,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 이 9번의 시방 배합, 10번의 현장 배합,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암기를 해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굵은 골재, 장골재율, 이렇게 있는데, 이 골재가 레미콘의 70% 정도 차지합니다. 차지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굵은 골재는 체가름 시험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체가름인데 요 체의 굵기가 위에는 굵고 밑을 내려올수록 이게 되게 가늡니다. 그러면 모래를 넣어서 흔들면은 이렇게 여기는 굵으니까 적게 남겠죠. 이렇게 점점 가는 모래가 밑을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90%가 남더라 하면은 그거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로 기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굵은 골재는 90% 골재의 체가름 시험에서 남는 체의 굵기, 요 체의 굵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클수록 높아지겠죠. 이렇게 클수록 높아지는데, 이 굵은 골재가 많을수록 굵은 골재가 많을수록 만약에 시멘트와 물이 요 접착제 역할을, 골재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 물과 시멘트가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 이 골재가 더 잘게 굵은 골재를 더 가늘게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도 시멘트와 물이 더 포함되기 때문에 굵은 골재가 이 치수가 이게 적어질수록, 다시 말해서 장골재 이렇게 나누면 장골재가 되죠. 장골재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시멘트와 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시멘트와 물이 많다는 것은 시멘트는 비싸죠. 골재는 별로 안 비싼데. 그러면은 이 가격도 상승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떤 강도로 해서 이것을 어떤 힘을 가하면 깨어지는 것이 이 접착제로 인해서 깨어지지, 이렇게 골재 중간으로 이렇게 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굵은 골재가 많을수록 더 강도가 높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자, 굵은 골재가 많을수록 당연히 시멘트와 물이 적게 들고,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접착제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균열되기 때문에 굵은 골재가 많을수록 이 강도가 높다. 요걸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합의 선정 기준은 그 배합 설계의 순서와 그 내용을 파악하면 저절로 이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FCK는 설계 기준 강도를 했죠. 설계사무소에서 이러한 구조물이 다 다르죠. 이렇게 보의 간격이 넓으면 슬라브의 그 강도도 크게 해야 되겠고, 청소가 높으면 당연히 기둥의 강도도 크게 해야 되겠죠. 그 설계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고, 이제 이보다도 레미콘 공장에서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5% 요거보다도 적을 확률이 5% 이하가 되도록 그렇게 충분히 크게, 대부분 끼워보면 다 크게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기사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것은 뭐 FCK에다가 뭐 1.34S 뭐 FCK-3.5에다가 그 2.33S 이 두 가지 중에 큰 것을 사용한다. 뭐 이러한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것이고, 또 시험에 또 이런 것을 그 기재를 뭐 해주면은 눈에 띄기 때문에 좋을 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 사이는 다 자동화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커피 믹서기에 있으면은 커피의 재료가 어디 됩니까? 뭐 커피 있고, 여기에 프리마 있고, 설탕 있고, 물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믹서 되죠. 믹서 돼가 여기에서 커피 잔을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뭐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이 커피가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쓰다 하면은 설탕을 좀 더 넣으면 될 것이고, 이렇죠. 이 마찬가지죠. 이 레미콘에도 골재를 굵은 골재, 작은 골재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시멘트와 물을 넣고, 그 다음에 혼화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섞어서 믹스해서 여기에 레미콘 차가 담아서 바로 현장으로 가는 거죠. 요게 곳을 배합 설계 자체를 전부 이제 자동화되어서, 이 골재가 만약에 그 강모래의 부족으로 뭐 다른
것을 좀 섞었다 하면은 또 거기에 맞는 또 이 골재가 비에 젖었다 하면은 물을 좀 적게 넣는 이런 걸 자동화해서 다 이렇게 그 재료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시멘트 강도 물 시멘트. 시멘트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물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슬럼프칠은 얼마나 이 콘크리트가 빡빡하냐, 그걸 시공하기에 좋으냐 나쁘냐, 뭐 그러한 것으로 요 순서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골재 GMAX 굴곡 골재 최대 치수 SA, 요거는 장골재율입니다. 장골재율은 실제로 비율을 말하는 부피로 말하는 거. 이거는 무게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부피로 하기 때문에 요 소문자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단위 수량. 요거는 외우기 쉽죠. 골재가 굵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더 작은 재료가 물이죠. 예. 그 다음에 시방 배합, 시방 기준에 의한 배합, 그 다음에 현장 배합. 그러면은 이 조건에 맞게, 시방 규정에 맞게 이 현장에서 적절히 이런 그 조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실제로 레미콘 공장에도 이렇게 하면은 시료를 채취해서 강도를 깨워 보겠죠. 만약에 이런 조건을, 이 골재의 조건이 달라질수록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데이터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만들어서 깨워 봄으로써 이래 최종 이 강도에 맞게 이렇게 시방 규정에 맞는 그런 조건에 그것으로 만들면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골재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장골재가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멘트와 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과정에 따라 이제 혼화제를 현장 여건에 따라서 혼화제는 이제 반드시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을 적게 사용할수록 시멘트가 적게 사용하고, 요 물 시멘트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을 적게 사용하면 시멘트도 적게 사용됩니다. 그러면은 될 수 있는 대로 굵은 골재가 크면 이렇게 깨어지는 경우 없겠죠. 그래서 이 접착제에 따라서 이렇게 깨어지는데, 물을 많이 사용하면은 당연히 건조해져서 남으면 공백으로 생기기 때문에 또 그 공백을 통해서 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하여튼 물은 무조건 적게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근데 물을 적게 사용하면은 이 공사가 안 되죠. 너무 빡빡해서 레미콘 틈 사이, 그 철근 틈 사이에 그 들어가는 공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혼화제를 사용하면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분산을 하도록 하고, 또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서로 간의 재료를 밀무로 해서 물이 굉장히 많은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얻는 그런 재료도 있고, 물론 혼화제는 종류가 많습니다.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혼화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강도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50 MPa 이런 정도는 뭐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보통 이 높이도 거의 아파트 초고층 기준이 50층이잖아요. 50층 정도의 그것은 단번에 다 바로 일시에 레미콘을 올려서 탓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역할을 하는 게 다 혼화제가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고강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강도가 되면은 이 골재보다도 이 접착제가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여기에 깨어지지 여기에 안 깨어진단 말입니다. 그 고강도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골재가 깨어지기 때문에 이 골재를 작게 하는 것이 좀 다르다. 그런 것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부족한 부분은 또 콘크리트로 공부를 해 가면서 또 추가 보충하되, 이 콘크리트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 용어 설명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안 그러면은 어떠한 콘크리트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나머지 부분을 내가 답지를 채우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단위 수량 GMAX SA, 그 다음에는 물시멘트와 슬럼프, 그 다음엔 강도, 내구성, 건조 수축, 수밀성, 중성화, 균열, 그 다음에 시공과 관련되는 것은 워커빌리티, 그리고 재료 분리, 요것을 이제 암기할 때는 어떻게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재료와 관련되는 거, 재료와 관련되는 거. 재료는 당연히 물이 들어가고 굵은 골재, 장골재, 그리고 콘크리트의 중요한 시멘트 강도도 해당이 되겠죠. 시멘트 강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합에 관계되는 거, 배합할 때의 물시멘트비와 슬럼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품질과 관련되는 거고, 요거는 작업하는 이제 공사하는 시공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시공과 관련되는 거는 워커빌리티, 얼마나 작업성이 좋았냐, 재료가 분리되지 않느냐, 이 시멘트와 물과 골재와 이렇게 높은 것이 떨어뜨리면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지죠. 그래서 재료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강도, 콘크리트 강도의 작업성이나 재료가 분리되면 강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것만 암기를 잘 하면 되는데, 요거는 재료에 대한 거, 요거는 이제 배합에 관련되는 거, 요거는 시공과 관련되는 거, 요런 기준을 해서 암기를 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이나 냇가를 건너갈 때는 수중에서 균열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물이 막 흘러가는데 여기에 바위가 하나 있다 하면은 물이 갈라지겠죠. 그래서 그걸 연상하고, 강이나 냇가를 건널 때는 수중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파이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물이 갈라지죠. 예. 그래서 요것을 강내가를 건널 때 수중에서 균열이 될 수 있다. 요거를 암기하면은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이 모든 콘크리트 공사에 어떤 내가 기재사항이 좀 부족할 때는 이것을 연상해서 다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콘크리트를 공부할 때에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우선 배합 설계에서 이 정도로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점점 공부하면서 좀 더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